안녕하세요, 이정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 중에 대법원 판례 때문에 저희가 조심히 체크해 봐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포기 물건은요, 시세만 잘 파악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경매정보제는 등기사항에 관해서 나열을 해주고 있죠. 시간순으로. 그리고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7개 중에 가장 빠른 것을 말소 기준 등기 또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표현을 하고, 이 밑으로는 모두 소멸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권리 분석의 방법이고, 그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다면 말소 기준 권리와 임차인의 전입 날짜랑 반드시 비교를 해 보셔야 되죠. 위로 올라가면 임차인에 관한 내역들도 나오죠. 박땡땡이라는 임차인이 2017년 8월 24일 날 전입을 했었고, 다행히 이분은요,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청구를 해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셨고, 이후에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2022년 9월 29일 날 전입을 했어요. 그럼 아까 말소 기준 권리가 2022년 12월 27일로 되어 있죠. 전입일자가 빠릅니다. 이 임차인도 전입일자가 빠르죠. 전입일자가 빠른 임차인이 2명인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몰일건주의에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어떻게 2명이 될 수 있느냐? 1명이다. 빠른 사람만 임차인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예요. 제가 블로그에 대법원 판례를 올려놨고요. 2023 9월 27일 선고 2022-246610 임차권 등기가 맞춰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소액 임차 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변제권을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적극이라고 했습니다. 적극이란 인정된다라는 뜻이에요. 임차인이 2명인데 둘 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도 써놨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고, 판례 전체를 살펴보셔도 되고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차인이 2명이면 2명 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 이제는 그래요. 예전에는 이 판례가 없었고, 임차인 김땡땡도 전입이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배당과 확정, 보증금 미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인수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인수를 하는데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시면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제출한 전입세대 확인서에 의하면 이 김정호가 등재인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없다. 이날 제출한 전입세대 열람원에는 전입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 신청 당시에 집행관이 나갔을 때는요, 그때는 전입이 되어 있다는 뜻인 것이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만 봐도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전입이 빠져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더 깊게 들어가면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만 전입을 하고 있다가 전입을 빼면 대항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걸로 인해서 인도명령 결정을 못 받을까봐 나중에 협상이 안 되면요, 그 부분이 너무 염려가 돼서 저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그리고 이 김정호라는 사람이요,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경매 사건에도 허그 물건에는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발췌를 해서 경매계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기타 등등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매각 불허가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지만 않으면 인도명령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로 제출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문건을 보냈더니 경매계에서 연락이 와서
현재 기준으로 그럼 전입세대 열람을 다시 한 번만 확인하자. 얘 전입이 안 되어 있다면 인도명령 결정을 내려줄 테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 우리도 인도명령 결정 내려주면 낙찰 받아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입세대 다시 열람을 했더니 김정호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명령 결정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의 신청 취하서를 제출을 했던 것이고 이제 저 김정호라는 사람을 찾아갔을 때 없었습니다. 동명이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허그 물건만 돌아다니면서 전월세로 거주를 하는 그런 분이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희에게 문제를 삼으면 안 되니까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안 나오고 이사를 간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아두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서 문을 열든 그냥 인도명령 강제집행을 해서 문을 열어야 돼요. 저희가 가끔 정말 사람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그냥 강제기문을 하기도 하지만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강제기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인도명령 결정을 통해서 개문을 할 예정이고 이 물건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말소 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이 2명이라면 대항력이 둘 다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짜 임차인이겠죠. 전입만 빠른 가짜 임차인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입찰자, 낙찰자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입찰을 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나는 입찰을 여러 번 했는데 자꾸 폐차를 한다.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온 물건에 도전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확실히 둘 중에 한 명의 임차인은 가짜 임차인이라는 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하시면 그때 입찰을 하시면 입찰자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나와서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상가 임대인과 상가 임차인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블로그에 올려놨고요. 상가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날 통보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내용을 대법원에서 확실히 정해준 건데요. 상가 임차인이에요. 임대인 말고 임차인은 만료 전날에 통보를 해도 계약 해지가 된다는 겁니다. 주택과 상가가 달라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긴 내용이라 블로그에 기재는 해놨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인도 시간 안에 갱신 요구를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돼버려요. 하지만 상가에는 임차인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다르게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에 대해서 상가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임차인은 기간 제한이 없다. 임대인 입장에서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임대인은 1개월 전까지 얘기를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돼버려요. 하지만 임차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날에만 얘기해도 계약 해지가 된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갑자기 보증금을 빼줘야 되죠. 당황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겠죠. 왜냐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테리어를 하고 이것저것 권리금을 받아야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임차인이 경영이 어려워서 그냥 빨리 보증금이나 받고 빠지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전날 얘기해도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된다. 묵시적 갱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번 기회에 이 내용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이제 말복이 지났으니 조금 선선해지겠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